우리가 빚을 지고 이제 부채를 지고 연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빚을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도 뭐 디딤돌이니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대출들을 청년들에게 너무 많이 권했습니다. 뭐 주거 관련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하고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왔죠. 실제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냥 현금성 지원,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금융권을 통해서 그렇게 대출을 권유하게 되면 삶이 더 이제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대출을 이제 내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삶이 안 좋아지죠. 1억, 2억, 3억 대출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대출을 쉽게 갚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자만 계속 내고 원금은 계속 쭉 이어서 가져가면 이 평생 족쇄처럼 그 빚이 그 사람들의 삶에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빚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성들이 몸에 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행도 대출내서 가고,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도 대출내서 사고, 뭐 계속 빚으로 살면요, 인생이 인생인지 아니면 빚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엉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제 갖춰가면 그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건 당연한 모습인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발전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대출이 쭉 이어지는 삶이 발전이 된다고요?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빚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대출이 8천만 원, 7천만 원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그렇게 대출을 줄여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보통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아끼고 또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들이 겨우 그 빚을 이제 줄여가는 거지.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빚이 유지가 되거나 되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9천만 원 낸 사람은요, 빚 9천만 원이나 9,500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뎌지는 거죠. 어차피 빚이 없어지는 건 내가 차근차근 해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한순간에 확 뒤집어서 빚을 다 없애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기 유튜브에 뭐 광고성 영상들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식 꼭 사면 20배까지 오른다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짓 하는 놈들의 영상은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20배 10배 얘기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욕심 부리고 탐욕을 가지고 이제 돈 왕창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영상들도 많죠. 빚이 1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주는 얘기 듣고 추천해주는 주식을 샀다가 빚을 다 탕감했어요.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쓰레기들이죠. 그런 말에 놀아나서 또 빚지고 또 주식 투자하면 그냥 투기가 되는 거고 또 더 막장이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빚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빚을 정말로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빚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것만큼 인생이 같이 녹아든다라고 보면 맞죠.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빚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걸까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냥 빚 내는 거, 신용카드 쓰는 거, 할부하는 거,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조심해야죠. 함부로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못했다가는 인생이 개판되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하다 보면 빚이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고 2천만 원이 5천만 원 되고 5천이 1억 되고 1억이 3, 4억 되면요, 이제 그 다음은요 답이 없는 거죠. 나자빠지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서울의 회생법원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조차도 아무나 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빚지면요, 죽을 때까지 자기 빚 지가 책임져야 되지.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놈들은 다 쓰레기들입니다. 함부로 그런 짓거리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이 사악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빚을 권하는 이 온갖 것들이 너무 많죠. 금융권들도 빚내라고 하고, 이 부동산 시장도 그러고, 주식 시장도 그러고, 세상에 뭐 전부 다 빚으로 뭔가를 하라고 꼬드깁니다. 창업도 빚내서 하라고 얘기하는 판이니 말 다 했죠. 근데 그렇게 빚을 내서 뭔가 하는 게 잘 될 가능성이 높냐고요. 그렇지 않죠. 힘듭니다. 이 비트도 주식을 하겠다고 대출이자 6% 7% 내면서 빌렸어요.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뭐 10% 이상의 수익은 내야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건데, 주식 투자해서 10% 이상 수익 내기가 쉽냐고요. 무지하게 어렵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냥 빚쟁이가 돼가지고 금융권들에게 이자 내면서 뜯기면서 물어 뜯기면서 사는 한심한 인생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누구나 다 개개인들의 결정입니다. 개인들에게 권한이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까부러대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건 금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건 금방 안 되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말아먹는 거는요, 말아먹는 거는 순식간이더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말아먹는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루고 갖춰내고 나아지게 하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인데, 망하는 건 너무 빠르다라는 거. 망한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김씨 이씨 소리 들으며 되게 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게 빚쟁이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을 내보일지는 우리의 마음가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빚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놈들, 빚은 갚는 게 아니다라고 개소리하는 쓰레기들, 그런 놈들의 말에 놀아나고 진짜로 빚을 지면 인생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처럼 목적이 있는 대출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연끌하거나 무리하게 빚내면 그것 또한 족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잘 생각하고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구매하는 게 제일 낫죠. 빚은 최소로 지는 게 낫고, 웬만하면 안 할 수 있으면 빚을 안 지는 건 더 낫고요. 그리고 함부로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은 안 가져야,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